오늘은 4월 2일입니다. 1805년 오늘 덴마크 오덴세의 아주 작은 집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방이 하나인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구두를 고쳐서 먹고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밤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천일야화, 라퐁텐의 우화. 그 이야기들이 아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학 작품을 썼어요. 인어공주, 미운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매일 읽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화들이 왜 그렇게 슬픈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805년 덴마크 오덴세. 아버지 한스 안데르센은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어머니 안마리는 글을 읽지 못했고 나중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만든 침대가 왕일관을 안치하는 데 쓰였던 판자로 만든 거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의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책이 있었어요. 밤마다 아이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줬어요. 홀로 인형극을 만들어서 아이를 웃겼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안데르센은 그 아버지를 통해 이야기가 현실보다 더 넓은 세계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안데르센이 1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뒤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아이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항상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 안데르센은 결심했어요. 코펜하겐으로 가겠다고. 1819년 14살 안데르센이 코펜하겐에 도착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였어요. 가진 돈도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왕립극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럼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 거절당했어요. 성악가는요? 이번엔 목소리가 너무 가늘다고 했어요. 변성기가 지나면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데르센은 코펜하겐에 남았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굶다시피 하면서도 버텼어요. 그러다 왕립극장 이사였던 요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이 고집스러운 촌뜨기 소년을 눈여겨봤어요. 콜린은 왕에게 탄원해서 안데르센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안데르센 나이 17에 12살짜리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문법 학교였어요. 선생님은 안데르센을 못살게 굴었어요. 글쓰기 수업에서 안데르센이 쓴 글을 가져다가 반 전체 앞에서 조롱했어요. 이게 문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동급생들은 나이 많고 이상한 아이라고 놀렸어요. 나중에 안데르센은 이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쓴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미운오리 새끼가 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린이도 읽을 수 있지만 어른이 읽어야 더 무거운 이야기예요. 인어공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들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아실 텐데 원작은 달라요. 원작의 인어공주는 왕자를 사랑했어요. 목소리를 팔고 다리를 얻었어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왕자 곁에 있으려고 참았어요. 그런데 왕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해피엔딩이 없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안데르센은 평생 짝사랑만 했어요. 후원자 콜린의 딸 루이스를 사랑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유명한 스웨덴의 나이팅게일 제니 린드라는 소프라노 가수를 사랑했는데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콜린의 아들, 그러니까 남자인 에드바르 콜린에게도 깊은 감정을 품었다는 편지들이 남아있어요.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포기하면서도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게 인어공주예요. 안데르센은 자기 감정을 동화 속에 숨겨놨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추운 겨울밤 맨발의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어요. 아무도 사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길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성냥 하나를 켜면 따뜻한 환상이 보여요.
맛있는 음식이 보이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요. 성냥이 꺼지면 사라져요. 소녀는 계속 성냥을 켜다가 새벽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돼요. 어린이 동화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안데르센이 이 이야기를 쓴 건 실제로 본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코펜하겐 거리에서 본 가난한 아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직접적이에요.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나 못생겼다고 따돌림 받던 새끼가 나중에 백조였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부터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틀린 것들 사이에서 혼자 다른 게 아니라 단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것 뿐이었어요. 안데르센이 17의 어린 동급생들 사이에서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예요. 그리고 결국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된 그 사람이기도 해요. 1830년대부터 안데르센의 동화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가가 엇갈렸어요. 아이들 이야기치고는 너무 어둡다, 교훈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좋아했어요. 번역이 됐어요.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안데르센은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왕실에 초대받고 저명 인사들과 교류했어요. 찰스 디킨스와도 만나 친구가 됐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안데르센이 디킨스 집에 방문해서 5주를 머물렀어요. 그런데 안데르센이 워낙 예민하고 눈치가 없었어요. 디킨스 가족 입장에서는 몇 주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안데르센이 떠난 뒤 디킨스는 거울에 메모를 붙여놨다고 해요. 한스 안데르센이 여기에 5주를 있었다. 우리 가족엔 영겁처럼 느껴졌다. 이게 그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두 사람은 그 이후 멀어졌어요. 안데르센은 성공했지만 불안했어요. 비판 하나에 며칠씩 잠을 못 잤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칭찬을 받아도 곧 불안해졌어요. 유명해질수록 외로움은 커졌습니다. 안데르센의 습관들이 좀 흥미로워요. 키가 약 185cm였어요. 당시 덴마크 평균 남성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코가 크고 손발이 크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색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 외모 때문에 젊을 때 배우 오디션에서도 떨어졌으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어요. 구체적으로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였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실제로 혼수 상태를 죽음으로 착각해서 산채로 매장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데르센은 항상 메모 하나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라고 쓴 메모였어요. 혹시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로프를 들고 다녔어요. 호텔에서 화재가 나면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쓴 이야기들이 괜히 불안하고 예민한 게 아니에요. 작가 자신이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안데르센과 비슷한 시대에 독일의 그림 형제가 있었어요. 야콥과 비렐름 그림. 이 사람들도 동화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림 형제는 수집가였어요. 독일 각지를 돌아다니며 민담과 전설을 수집해서 정리했어요. 신데렐라, 라푼젤, 헨젤과 그레텔. 원래 있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안데르센은 창작가였어요. 인어공주도 미운 오리 새끼도 성냥팔이 소녀도 전부 안데르센이 처음부터 만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 형제의 이야기엔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요. 선악이 명확하고 교훈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안데르센의 이야기는 달라요. 착한 사람도 불행해져요. 사랑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1875년 안데르센이 세상을 떠났어요. 70세였습니다. 말년에간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코펜하겐 근처의 한 친구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죽기 얼마 전 한 작곡가가 장례식에서 어떤 음악을 틀면 좋겠냐고 물었대요. 안데르센이 대답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들일 거예요.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요. 자기 장례식에도 아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안데르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랑하는 사람마다 돌아서고 유명해져도 불안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야기가 됐어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
맨손으로 코펜하겐에 와서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짝사랑만 하다가 결국 200개가 넘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1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어요. 1805년 4월 2일. 방 하나짜리 집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이야기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관소의 사서였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